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멀쩡히 건강해 보이시던 어르신들이 80세가 되기도 전에 조용히 세상을 떠나시는 이유 말이죠. 심장병이나 큰 사고도 아닌데 대체 왜 그런 걸까요? 그 이면에는 우리가 흔히 놓치고 마는 더 조용하고 은밀한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성 건강을 30년 넘게 연구해온 김민희 교수입니다. 단순히 수명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시간들을 활력으로 채워 넣을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십 년의 임상 경험과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면서 대부분의 의사들이 간과하는 공통된 패턴을 발견하게 되었죠. 만약 제가 60세 이후의 장수를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혈압 수치나 콜레스테롤 혹은 체력 수준이 아니라고 말씀드린다면 믿으시겠어요? 그건 바로 어르신들이 거의 말하지 않는 것, 그리고 수많은 분들이 두려움과 오해 때문에 포기해버린 것 속에 있습니다. 오늘은 80대, 90대에도 활기차고 독립적이며 정신적으로 온전하게 지낼 수 있는 숨겨진 비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가장 좋은 건 비싼 약이나 힘든 운동, 복잡한 식이요법이 필요 없다는 거죠. 이 도구는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저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죠. 70, 80대 환자분들을 마주할 때 저는 종종 그들의 눈에서 조용한 슬픔을 발견하곤 합니다. 삶이 어딘가 작아지고 차갑고 단절된 느낌이라는 체념이죠. 수년간 저는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겪게 되는 가장 조용하고 파괴적인 변화 중 하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몸 그리고 한때 그토록 생생한 활력을 느끼게 해주었던 신체적 즐거움으로부터 점차 멀어지는 현상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이것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죠. 어딘가에서 사회는 우리에게 위험한 거짓말을 속삭였습니다. 친밀함, 스킨십, 그리고 성적 표현은 젊은 사람들의 전유물이라고요. 특정 나이가 지나면 우리는 인간성의 그 부분에 조용히 문을 닫아야 한다고 말이죠. 많은 어르신들이 이 메시지를 내면화하여 신체적 쾌락을 추구하거나 즐기는 것을 부적절하고 수치스럽고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믿어버립니다. 몸의 변화 때문에 위축되는 분들도 있고 어떤 질병이나 상실감 때문에 포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것이 가능할 뿐 아니라 평생의 건강에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 단절이 조용한 하얀 곡선을 초래한다는 겁니다. 규칙적인 자극이 없으면 주요 장기로 가는 혈류가 감소합니다. 쾌락과 연결된 신경 경로는 위축되기 시작하죠. 호르몬 균형도 나쁜 방향으로 기울어집니다. 서서히 몸은 회복력을 잃어갑니다. 성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도요. 수면의 질이 나빠지고 기분이 가라앉고 에너지를 잃게 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면역 체계마저 약해져 심장병, 치매, 우울증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이 조용히 높아지지요. 저는 이것을 여러 번 직접 목격했습니다. 한때는 활기 넘치던 남성과 여성들이 심장이 멈춰서도 뼈가 약해져서도 아닌 그들을 지탱하던 생명력 자체가 무시당했기 때문에 서서히 빛을 잃어가는 모습을 말입니다. 신체적 쾌락, 즉 자신과의 또는 다른 사람과의 친밀함은 인간 활력의 기둥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두려움, 수치심, 잘못된 정보로 인해 그것을 포기하는 것은 기쁨을 앗아갈 뿐만 아니라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당신의 몸과 다시 연결되고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각을 깨우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치유 과정을 시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수년간 나이가 들어도 몸과의 연결을 유지하는 환자들에게서 목격한 미묘하면서도 강력한 변화가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명확한 한 가지 사실은 혼자서 하는 성적 표현을 포함한 신체적 쾌락을 유지하는 것이 단순한 사치가 아니라 지속적인 건강과 장수의 중요한 토대였다는 겁니다. 특히 그러한 주제를 불편해하거나 수치스러워하도록 교육받은 문화권에서 자라신 분들에게는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물학은 사회적 관습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내며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60세가 넘으면 우리 몸은 혈액순환, 호르몬 생성, 근육 긴장, 신경 기능의 자연스러운 저하에 직면합니다.
하지만 규칙적인 자위 행위는 이러한 영향의 대부분을 상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르신들이 파트너 없이도 성적 표현에 참여할 때 몸은 놀라운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뇌, 심장, 사지로 가는 혈류가 급증하여 그렇지 않으면 퇴화하기 시작할 수 있는 조직에 영향을 공급합니다. 엔도르핀이 혈류에 넘쳐 자연적으로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고 편안한 수면을 돕습니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약간 상승하여 근육량, 골밀도, 감정 회복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죠. 이 모든 것이 활기찬 노화의 핵심 기둥입니다. 아마도 더 흥미로운 것은 뇌에 미치는 영향일 겁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성적 쾌락은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자극하여 기억, 감정, 조절, 실행 기능과 관련된 신경 경로를 유지합니다. 간단히 말해 뇌를 젊고 유연하며 생생하게 유지하는 거죠. 저는 이 실천을 받아들인 환자들이 신체적으로 위축되는 사람들에 비해 더 날카로운 사고, 더 큰 창의성, 심지어 삶에 대한 더 밝은 시각을 보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생물학적 이점을 넘어 더 깊은 차원에서 작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60세 이후의 자위 행위는 자기인식의 행위, 즉 자신의 몸이 여전히 보살핌, 애정, 쾌락을 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노화가 소멸이라는 해로운 신화에 맞서 싸웁니다. 대신 삶은 여전히 완전하고 풍요롭고 개인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어주죠. 환자분들이 이 삶의 부분을 다시 깨우기에는 너무 늦었냐고 물으실 때 저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몸은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인내, 더 부드러운 손길을 필요로 할지 모르지만 여전히 당신의 정신에 영향을 공급하고 당신이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감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수년간의 진료를 통해 저는 활기 넘치고 강인했던 남성과 여성들이 그들의 활력을 서서히 갉아먹는 조용한 오해에 얼마나 쉽게 빠지는지를 보았습니다. 종종 그들은 마치 예전 자신의 그림자처럼 느껴질 때까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이 믿음들은 단지 무해한 오해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노인들이 건강과 행복의 가장 강력한 원천 중 하나를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강력하고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가장 가슴 아픈 오해 중 하나는 특정 나이가 지나면 신체적 쾌락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나이도 아니에요라고 말하는 분들을 셀 수 없이 많이 만났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나이가 당신의 몸이 친밀함과 접촉을 향한 능력이나 필요성을 없애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그 필요성이 표현되는 방식을 바꿀 뿐이죠. 그것이 무관하다고 믿고 자신의 이 부분을 포기하는 것은 집에 살면서도 결코 불을 켜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생존은 할 수 있지만 따뜻함, 색채, 아름다움의 상당 부분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뼈아픈 믿음은 혼자서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쾌락이 수치심과 함께 속삭여지거나 도덕적 실패로 취급되던 시대에 자랐습니다. 이러한 오래된 메시지는 마음속 깊이 가라앉아 삶의 후반부까지 이어지는 죄책감의 층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의 모든 동정심을 담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신의 몸을 돌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 건강, 정신을 존중하는 본질적인 행위입니다. 성적 에너지를 보존함으로써 어떤 식으로든 힘을 유지할 수 있다는 위험한 신화도 있습니다.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혼자 하는 활동을 포함한 규칙적인 성적 활동은 몸의 시스템에 연료를 공급하고 호르몬을 촉진하며 순환을 유지하고 조직의 건강을 보존합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지는 근육처럼 쾌락을 담당하는 우리 몸의 부분들은 살아있고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규칙적인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아마도 가장 해로운 오해는 성 건강이 어떤 식으로든 전반적인 건강과 분리되어 있다는 믿음일 겁니다. 이 둘은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현대 과학이 이제서야 완전히 이해하기 시작한 방식으로 얽혀 있습니다. 한쪽을 보살피면 다른 쪽도 보살펴집니다. 한쪽을 무시하면 둘 다 쇠약해집니다. 나이든 환자들이 몸과 다시 연결되도록 돕기 시작했을 때 저는 많은 분들이 단순한 격려 이상의 것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길이 필요했습니다. 막연한 아이디어나 희망적인 생각이 아니라
자신 있게 따를 수 있는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이요. 이렇게 해서 회복법이 탄생했습니다. 이것은 나이 드는 몸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단계별 과정으로 시간과 함께 찾아오는 변화를 존중하면서 종종 희미해지는 마음과 몸의 중요한 연결을 다시 불붙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준비입니다. 무엇보다도 안전하고 편안하며 방해받지 않는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온도를 알맞게 맞추고 편안한 의자나 침대를 선택하며 고품질의 윤활제를 준비하세요. 이 작은 행동들은 당신의 몸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당신은 소중하고 당신의 건강은 노력할 가치가 있다고요. 다음은 이완입니다. 이것은 경쟁이나 의무가 아닙니다. 깊게 숨을 쉬는 것부터 시작하여 근육을 부드럽게 하고 심박수를 늦추세요. 긴장이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져 나가는 모래처럼 몸에서 하나씩 풀려나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 단순한 존재의 행위가 당신이 다쳤다고 생각했던 감각의 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각성입니다. 여기서는 수년 동안 무시했던 몸의 부분을 부드럽게 탐색합니다. 허벅지 안쪽, 하복부, 가슴. 판단 없이 호기심을 가지고 가볍게 만져보세요. 비록 미미하더라도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주목하세요. 이 반응들은 당신의 몸이 아직 살아있고 여전히 당신과 연결되고 싶어 한다는 신호입니다. 그런 다음 집중된 자극입니다. 압박이나 기대 없이 점차적으로 더 직접적인 접촉을 도입하고 흥분이 자연스럽게 시간에 맞춰 쌓이도록 하세요. 서두르는 대신 느리고 의식적인 움직임을 사용하여 서두르는 경험에서는 종종 놓치는 감각의 깊이를 만들어냅니다. 꼬린 지점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몸이 당신을 데려갈 수 있는 여정을 즐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입니다. 이것은 잠시 멈추고 숨을 쉬고 자신의 웰빙에 투자하기로 선택한 자신에게 감사하는 순간입니다. 아무리 미묘하고 격렬하지 않더라도 살아있다는 느낌을 음미하세요. 이 조용한 증인 속에서 치유가 뿌리를 내립니다. 이 방법은 과거를 쫓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지난 세월과 함께 찾아온 모든 지혜, 힘, 부드러움을 가진 지금의 당신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다시 연결의 작은 불꽃이라도 경험한다면 아직 당신 안에 얼마나 많은 잠재력이 있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회복법을 통해 누군가를 안내할 때 저는 항상 그들에게 이 점을 상기시킵니다. 진정한 변화는 드물게 직선적입니다. 의심, 좌절, 심지어 낙담의 순간에 직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사람들이 치유에 대한 욕구가 없어서가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여정을 필요 이상으로 어렵게 만드는 함정에 빠지기 때문이죠. 무엇을 기대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포기하는 것과 건강과 활력을 영구적으로 바꾸는 것의 차이를 만듭니다. 가장 흔한 어려움 중 하나는 비현실적인 기대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은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면 즉시 20대 때처럼 느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실망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당신의 몸이 변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단지 삶이라는 것입니다. 영광은 지금 얼마나 빨리 강렬한 쾌락에 도달하는가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감각, 편안함, 그리고 존재와 얼마나 다시 연결되는가에 있습니다. 작은 개선조차도 표면 아래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여정을 함께 마무리하면서 저는 여러분께 이 진실을 남기고 싶습니다. 당신의 몸, 건강, 그리고 쾌락을 경험할 권리는 나이와 함께 만료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진화하지만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 부분을 되찾는 것은 젊음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당신 안에 있는 삶, 수십 년의 도전을 통해 당신을 데려온 힘, 그리고 포기하기를 거부하는 정신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저는 60대, 70대, 심지어 80대 남성과 여성들이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불꽃을 다시 불붙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그들은 새로운 건강, 자신감, 그리고 기쁨을 찾았습니다. 당신도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가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여전히 능력이 있고 여전히 가치 있으며 말 그대로 살아있다는 것을 믿는 선택입니다. 작게 시작하세요. 인내심을 가지세요.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의 몸과 다시 연결되기 위해 내딛는 모든 발걸음은 더 많은 세월뿐만 아니라 모든 해를 더 많은 삶으로 채우는 미래로의 한 걸음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쓰이고 있습니다. 오늘 힘, 존엄 그리고 당신이 즐기도록 의도된 충만함을 가지고 그것을 쓰기로 선택하세요. 영상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